임대인이 만약에 방해 행위를 한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권리금을 못 받은 손해가 있으니까. 근데 얼마를? 새 임차인한테서 받기로 한 권리금과 실제 감정평가한 권리금 두 개 중에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작정 아무 이유 없이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당신이 좋다, 계속 그냥 있어줬으면 좋겠어, 가지마 그냥 싫어, 그냥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메이의 법사권의 저는 메이 김현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드디어 바닥을 치고 조금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저는 드는데, 경기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많은 게 바로 권리금 분쟁이죠. 오늘은 상가 권리금을 어떻게 하면 잘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법적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권리금에 대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줄여서 상임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건물 위치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임대인하고 권리금 주고받는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나가면서 새 임차인한테 받는 거죠. 종류를 보통 시설 권리금,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시설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나 주방 시설 같은 거를 말하는데, 가치를 감정할 때는 연식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하게 되고요. 바닥 권리금은 목이 좋다 그러면 그 상권에서 입지에 대해서 소위 자릿세를 평가해서 받는 거죠. 그리고 영업 권리금은 보통 월세의 16에서 20배 혹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수익 정도로 계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3년치 수익으로 계산해서 주시는 경우도 봤어요. 흔한 경우는 아닌데, 권리금이라는 거는 개인 간의 사적인 계약이니까 정말 안정적이고 욕심이 나는 영업권이다 이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내가 영업을 하다가 이제 새 임차인을 겨우 구해가지고 권리금을 한 5천만 원 이렇게 받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임대인 측에서 발목을 잡는 케이스가 있죠. 당신이 구해온 임차인하고는 계약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계속 우리 법원에서 권리금에 대한 내용은 인정을 거의 안 해줬었는데, 상임법 개정이 되면서 지금은 임대인이 직접 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새 임차인한테 받는 거는 방해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상임법 제14조의 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입니다. 여기 보시면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방해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예전에는 이게 3개월이었는데 6개월로 개정이 됐어요. 이 말은 6개월 전부터기 때문에 그 전에는 임대인이 만약에 방해 행위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못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갱신요구권이랑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갱신요구를 할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권리금 자체는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상임법상 권리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임대인이 만약에 자기가 직접 들어와서 영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이 권리금 받을 기회는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방해를 하면 안 된다는데 어떤 게 방해냐? 여기 법조문이 아주 길게 써 있죠.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인이 자기한테 권리금을 달라고 하는 행위, 이거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못 주도록 하는 행위, 이것도 안 되겠죠. 세 번째는 말도 안 되게 높은 월세를 요구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인데, 이거는 그런 거죠. 해주기 싫으니까 꼼수를 부리는 거고 트집을 부리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특별한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새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경우, 이것도 안 됩니다. 임대인 측에서 특정 업종만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고깃집은 냄새가 나서 안 된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웬만해서는 다 정당한 사유가 안 됩니다. 임대인이 만약에 이런 방해 행위를 한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권리금을 못 받은 손해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배상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얼마를?
네, 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새 임차인한테서 받기로 한 권리금과 실제 감정평가한 권리금 중에 두 개 중에 낮은 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낮은 걸로 해요? 더 비싼 걸로 주면 좋겠는데. 이건 임대인한테도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실제 권리금이 3천 정도밖에 안 되는 데인데 임차인이 자기 친구랑 짜고 1억짜리 권리금 계약서를 만들어가지고 온다. 그러면 그거를 거부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1억을 다 물어줘야 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법원에서 실제 진행을 한 경우에도 감정평가한 권리금 자체를 100% 인정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사가 꼭 그 감정한 금액에 구속돼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리한 자료를 잘 정리를 해서 주장을 꼼꼼하게 해야 금액을 최대로 키워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인데 재건축하면 권리금 못 받고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런 건데요. 재건축을 해도 거의 80~90% 이상의 경우에는 권리금을 보장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정 재건축 시에는 권리금 주장을 못하게 돼 있죠. 계약할 때부터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내가 재건축할 것이다 이런 고지를 임대인이 미리 해놨다든지 아니면 당장 무너질 수 있을 것처럼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이런 위험한 상태라든지 아니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강제로 수용을 하든지 해서 재개발을 진행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일반 재건축 상황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액션 아이템, 권리금을 받으려면 임차인이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한테 소개를 하실 때 월세 수준이 기존 시세하고 비슷하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 싸게 해가지고 데리고 오면 임대인이 당연히 거절을 할 수가 있겠고 그게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신규 임차인을 내가 찾았다고 말만 하면 안 되고 임대인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전화번호도 알려줘서 실제 연결을 해줬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데리고 오기도 전에 임대인이 나는 누구를 데리고 와도 안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못 데리고 온 경우다. 이런 게 확실하면 문제가 안 된다는 판례도 있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신규 임차인 연결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결국 해결이 안 돼서 소송을 하셔야 되면 일단 증거 보전부터 신청을 해서 권리금 감정을 받아 놓으셔야 돼요. 지금 장사를 활발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 상태에서 해야 감정가가 잘 나오기 때문에 공실이 된 이후에 나중에 하지 마시고 소송이 뭔가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오면 우선 증거 보전 신청부터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권리금 챙겨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질문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새 사람이 와도 월세 낼 건데 왜 싫은 거예요? 왜 싫더라고요? 그거는 이유는 되게 다양한데 재건축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월세를 내가 막 확 올리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심지어 무작정 아무 이유 없이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당신이 좋다. 계속 그냥 있어줬으면 좋겠어. 가지마 그냥 계속 있어줘.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